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지금의 장년층을 낀 세대라고 표현하고는 하잖아요. 네. 부모는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기는 어려운 세대. 이들이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노년층이 된다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장년층 860만 명에 이르는 60년대생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해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단위로 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연령대입니다. 이들이 내년부터 65세, 현행법에서 본격적인 노인으로 분류되는 세대에 접어드는데요. 자신들도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이들 중에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44%가 부모에게 매달 평균 73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에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부모도 부모지만 자녀 쪽으로도 경제적인 도움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의 만 55세 이상은 해당 세대 여성들의 평균 초산 연령이 아직 20대 후반이었던 연령대입니다. 자녀들이 대체로 만 25세 안팎에서 30세를 넘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 중 84%가 평균 2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중에 43%는 여전히 경제적인 도움을 자녀에게 주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그 액수는 월 평균 88만 원 정도였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15%, 그러니까 이 세대의 7명 중에 1명꼴로는 부모와 자녀 양쪽을 동시에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16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매달 160만 원, 부담이 참 큰 돈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네, 절대 다수인 89%가 자기 노후는 본인 스스로 책임질 생각입니다. 배우자라는 응답도 2%, 자녀는 1%에 불과했습니다. 노후에는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10명 중 3명에 가까운 28%가 노후엔 혼자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내려갈수록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점점 더 늘어나다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 되면 둘이 살고 싶다는 사람은 32%에 그칩니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 6%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이고 특히 자녀에게는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 문제 말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만큼 내가 노쇠하거나 병들면 어떡하느냐.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거란 인식이 98%에 이를 정도로 세대 전체가 여기에 대한 공포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독사할 거라는 응답도 10명 중에 3명 넘게 내놨고요.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절반이 자신의 고독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88%가 법적인 상속자보다 나를 간병한 가족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네, 부모와 자식 양쪽을 모두 부양하면서 스스로도 돌봐야 하는 이 버거운 처지인데 정작 이 은퇴해야 되는 시기는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응답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직업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오래 일해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평균 퇴직 나이는 만 54.1세였는데요. 그나마 만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평균 56.7세의 퇴직을 경험했는데 50대 후반에서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균 50.7세의 주된 일자리를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50대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좀 더 이른 연령대를 얘기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 수로는 50대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60대 응답자의 76% 정도였거든요. 사람 수 차이에 비해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앞당겨진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이 연령대는 대부분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나온 후에도 절반이 다시 취직하거나 창업했는데 퇴직 후에 평균적으로 2.3개의 일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퇴직 이후의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라고 미뤄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내년에 본격 노년층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분석한 정책 방향이 좀 더 날카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인 가구 9,40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험군이 78.8%로 나타났습니다. 실패와 상실감 누적, 일상생활의 고립 정도 등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결과인데요. 너 5명 중 1명은 이 중에서도 고독사의 위험 정도가 큰 중고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남성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가족 부양 의무가 큰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서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주기별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이곳은 20대에서 40대 사이 5천여 명이 모여 사는 원룸촌 넙디 마을입니다. 인천공항에 일자리를 둔 젊은이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부턴 빈 방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항공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다시 정말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대개 원룸이 밀집한 대학가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좀 많이 없습니다. 1인 거주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월세방이 너무 없어서 요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딸리다 보니 지난해 1인 가구는 993만 세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인 시대가 임박한 겁니다. 가구 수로는 3집 중 1집이 1인 가구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9%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이제는 제일 많은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사회 시스템도 변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 생활 공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재부터 홈바 그리고 다 같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퇴근 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포장 식료품은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1인 가구를 위한 물품 대여점도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새롭게 안게 된 과제도 있습니다. 젊은 층 못지않게 60, 70대 1인 가구도 크게 늘면서 1인 가구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빈곤과 고독감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김정기입니다.